13일 금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다시 부각된 게 증시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또한 최근 랠리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된 것도 증시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17%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4%, 0.24%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저조한 경제 지표와 시리아 사태 해결 불확실성 등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의 7월 산업 생산이 1.5% 감소하며 시장 예상치를 밑돈 것과 시리아 사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 미국과 러시아가 회동을 갖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관망 심리가 우세해졌습니다. 영국은 0.01% 상승한 반면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각각 0.02%, 0.3% 하락했습니다. FOMC 정례회의를 5일 앞두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만 2천 건을 기록하며 7년 5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33만 건과 직전주의 32만 3천 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8월 재정 수지가 1,48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정부 수입은 1,853억 7천만 달러인 반면 지출은 3,332억 9천만 달러로 재정 적자가 1,479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500억 달러보다 낮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끝나는 올 회계연도 재정 적자 규모는 2008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1조 달러 밑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9월 13일 금요일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동시만길 국내 증시 장중 변동성은 컸지만 결국 아주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프로그램 통화 매수 물량이 1조 원 넘게 유입이 됐었고 꾸준한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 마찬가지로 15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2,000선을 지켜주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그 뒤에 마감된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 주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재정적자 규모가 또 줄어들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7년 5개월 만에 최저치 30만 건 아래로 내려오면서 호재를 보였지만 일단 고점에 대한 숨고르기 양상이 뚜렷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2,000을 지켰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꾸준한 가운데 다음 주는 가장 중요한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기간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로 휴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이 무엇보다 대응하기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들의 의견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페인트주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상승 이유는 무엇인지,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점검해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브리핑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삼화 페인트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페인트주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 어느 정도인지, 대응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성장성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힘든 것 같고요. 네. 일단 우리가 페인트주 같은 경우에는 산업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필수 소비재로 여겨진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지금 김보라뱅크가 지금 삼화 페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원래는 가장 큰 게 바로 KCC라는 거 쉽게 좀 접할 수 있겠죠. 그래서 KCC가 뭐 샤시 이런 걸로 유명하지만 원래는 페인트 이런 걸로 더욱더 유명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도료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또 노루 페인트라든지 아니면 조광 페인트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페인트 관련주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산업 전반에 제가 쓰인다고 앞에서 먼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산업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건설, 기계, 뭐 아니면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경기 민감주
그리고 경기 순환주의 기초적인 부분이 바로 페인트 재료가 쓰인다는 거죠. 심지어 스마트폰에 칠해지는 색깔까지도 바로 페인트가 칠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로 봤을 때 당연히 경기 회복 사이클을 타고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가 바로 페인트 관련주가 좀 될 수 있겠고요. 그런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서 지금 페인트주들은 나날이 신고가를 형성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어느 정도의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해 점유율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 같이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용 도료 그리고 수성 도료 이런 두 가지로 한번 좀 나뉘어지는데, 건축용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실질적으로 지금 KCC가 가장 사마 페인트가 가장 크게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이 뭐 KCC, 그리고 노루 페인트, 건설화학, 그리고 벽산 페인트, 뭐 종합 페인트 이런 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대기업들이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로 잡혀 있는 것은 해외산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산이겠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인테리어 할 때도 요즘 페인트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런 분위기처럼 기타에는 그런 외국계 업체들이 조금 잡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화면으로 수성 도료인데요. 수성 도료가 바로 뭐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집에서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쓰는 페인트라든지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지워지는 페인트를 수성 도료라고 하죠. 노루 페인트, 사마 페인트, 그리고 KCC가 39%의 점유율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되면서 2분기의 실적도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 사이클이 안 일어날 때도 페인트 관련주들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치주입니다. 가치주였습니다. 라고 상당히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유인 즉슨 영업이익과 매출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거래량이었거든요. 하지만 거래량 부분 자체가 해소가 되면서 주가는 지금 신고가 패턴을 조금 다가서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적정 주가를 조금씩 가지고 왔는데, 뭐 사마 페인트부터 하나씩 뭐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볼게요. 사마 페인트 월봉을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이익권의 움직임을 뽑아내는 모습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단에 어느 정도 5,000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지금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뭐 한 달도 지금 2달 정도가 걸린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사마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요, 반기 EPS가 1431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PER 가치로 따진다면 한 8.35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계력이 좀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마 페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뭐 목표 적정 주가는 한 14,000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도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가능한 게 바로 사마 페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뭐 KCC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 이런 주가가 언제 있었을까? 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까? 하고 무릎을 탁 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리 소문도 없이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 경기 회복 사이클을 타고 좀 더 상승 기조에 있는 게 바로 페인트 관련주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한번 크게 볼게요. 크게 한번 보시면, SOL이 접혔는데 KCC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똑같이 월봉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직까지도 추가 상승 구조에 놓여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41만원이 가장 중요한 단가겠죠. 41만원 선 자체를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에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밟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거래량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더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KCC 같은 경우에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업종 PER 자체가 12배입니다. 하지만 지금 KCC의 주가상으로 PER 가치가 지금 한 11.8배 정도가 돼요. 그만큼 조금은 적정 주가 수준까지는 올라온 상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유지를 하려면 샤시 분야에서도 좀 더 큰 수익권이 나와야지 되고, 페인트로서의 한계점은 거의 다 정점까지 다 달았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노루 페인트 한번 같이 볼 건데,
노르페인트도 마찬가지죠. 지금 차트들을 대부분 다 만져주고 있는 차트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월봉 자체가 안정되고 하단 자체를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거래량은 동반하고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이런 모양 자체를 만들려고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저점에서 만져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도 지금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이번 주 크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은 단기적인 고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실 건데 지금 고점이죠. 고점입니다. 그리고 이 고점을 뭐 오늘이나 내일 월요일이나 돌파를 할지 안 할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예상 EPS 같이 한번 보시면 630.96이거든요. 반기 EPS가 630.96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상으로 나타날 때도 6,310원 정도가 형성이 돼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6,31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업황적인 변화가 더 이상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실적적인 분위기가 3분기에 좀 더 개선되는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수급적으로는 바로 기관의 매수세가 좀 더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연기금이 들어온다면 가치적으로 좀 더 올라갔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은 중립적인 의견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앞서서 사마페인트라든지 아니면 KCC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잠시 좀 쉬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만큼 단기적인 PR 가치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노르페인트는 다시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좀 더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페인트주 차트 보시면서 무릎 꿇게 되실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산업 전반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경기 회복 사이클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게 페인트주다 말씀해 주시면서 상승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산업페인트 KCC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말씀해 주셨지만 KCC는 일단 적정 주가 수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하셨다면 오늘 관심 종목은 산업페인트인가요? 예. 딱 맞추셨습니다. 네. 예. 거의 뭐 점쟁이 수준이신데요. 네. 산업페인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 한번 보시면 지금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저항 구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실적까지만큼은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히 쉽게 나타나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은 좀 다른데요. 업종은 좀 다른데 한일이아라면 보시면 한일이아가 18,300원이거든요. 18,3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어제 한번 나타냈고 대신에 18,300원까지는 상당히 쉽게 올라가는 패턴이 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사마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14,300원까지 좀 더 쉽게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좀 전망을 해보겠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사마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친환경 페인트 아니면 뭐 스마트폰용에 칠하는 갤럭시 S4 갤럭시 시리즈에 다 사마페인트 걸 칠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꾸준한 어느 정도 경기 회복세에 다다르면 플러스 알파 가 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2분기의 실적에 대해서 지금 반영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3분기는 어떻게 될까? 3분기는 업황이 좀 더 회복될 것으로 우리가 전망을 하기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도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분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뭐 자연스럽게 만져주면서 올라가는 패턴이고요. 우리가 매수가 한번 잡아본다면요. 하단에 11,400원대를 우리가 매수가를 좀 더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000원까지는 무조건 홀딩 하시는 전략.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500원을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면 무리 없는 그리고 추석 때까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석 때까지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 사마페인트 목표 가격 14,000원 정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병권의 종목 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최병권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태양광주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4분기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태양광주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네. 그 태양광 관련주나 풍력 관련주 등 이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2년 넘게 지금 그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실적 악화와 그 다음에 구조 조정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굉장히 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형태의 그 약한 흐름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황이 어려웠으면 또 좋아지는 시기가 나오기 마련이고, 또 거기에서 살아남은 기업들만 이제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태양광 업종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4분기 그 긍정적인 계절적 성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중국 내 수요 증가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내 기업을 키우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기술력이나 아니면은 정제 그 폴리실리콘에 대한 그 정제 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뭐 차이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결국 국내 기업이 살아남은 상태인데요. 앞으로 이제 결국은 수입량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앞의 성장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또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의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상승이 좀 더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특히 매수를 해줄 때 이런 중대형주들의 탄력은 상당히 좋아지는데, 최근에 시장 상승과 맞물려서 긍정적인 진행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그 웅진에너지나 그 다음에 오성 LST 같은 중소형 태양광 관련주들은 급등 이후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이 그렇게까지 썩 잘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대형 그 태양광 관련주들, 뭐 S에너지라든지 OCI 같은 종목들을 진행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서도 지금 OCI의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앞에 고점이 17만원권 정도에서 형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라인을 지금 뚫고 가면서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최근 며칠 사이의 급등세는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외국인들도 우호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 상승이 더 나올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면서 눌림목 시에 뭐 중기적인 투자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에 매기가 많이 몰리는 관계로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태양광주 4분기 계절적인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내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심을 둘 만한 곳인데요. 하지만 웅진에너지나 오성 LST보다는 OCI 같은 대형주 쪽으로 눌림목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종목 AS 받아볼 텐데요. 9월 9일에 말씀해 주셨던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다시 점검해 주신다고요? 예, 하이비전 시스템은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매수 가격이 오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만 원 아래때였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상한가를 또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시세의 강도는 굉장히 강했습니다만은 막상 조정을 받으니까 그 흐름이 상당히 흐지부지 되는 듯한 느낌이 강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그 하이비전 시스템 자체가 이제 3D 프린터 쪽의 관련성을 얘기하면서 급등세를 타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시장에 관심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 관심을 좀 죽이기 위한 그런 대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D 프린터 쪽의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강세를 조금 더 유지를 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그 관련주로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무상증자 재료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또 점 상한가를 2번 기록할 정도로 강력한 상승세를 탔습니다만은 그 뒤에 진행은 추가 매수가 유입되지 않고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개인들의 실망 매물을 불러일으켜서
그 주가의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을 좀 하셔라. 사실 이 종목이 제일 큰 부담감이 뭐냐면은 그 개인 신용 비율이 거의 10%에 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조정을 좀 주면은 자꾸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쨌든 인위적인 대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정을 받을 때, 추가 조정이 나올 때는 매수 대응으로 가시는 게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27,000원대의 가격을 바로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은 단계적으로 분할해서 28,000원대 정도에서 한번 접근을 노려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29,000원도 가격대별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조정의 정확한 지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 형태로 한번 노려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제대로 안 나오고 다시 저점을 깰 때는 위험 관리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3만원대 아래에서 분할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손절가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은 풍력 관련주가 최근에 매수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풍력 관련주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현진 소재입니다. 현진 소재는 최근에 이제 단조 관련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태웅 같은 종목을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 태웅 같은 경우는 움직임 자체가 중대형주의 흐름을 타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를 띄고 있다면은 이 현진 소재는 상당히 급진적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번에 조정을 받고 어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정을 받고 오늘 반전이 좀 빠르게 나온다라면은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 조정이 나올 때 저점 매수 형태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조정 이후에 또 반등이 나오게 되는데 그 반등 강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때 7,000원을 한 번에 뚫고 올라간다면은 이 종목은 추가 매수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조정 시 매수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6,700원에서 6,800원 잡았는데요. 맥시멈으로는 6,500원대까지도 노림수를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깊게 조정은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진행을 좀 봐가면서 유도리 있는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목표가는 우선 7,8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 정도로 5일선이 완전히 이탈될 때 그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병권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현진 소재 받아봤습니다. 이 종목도 많은 수익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권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관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관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앵커님, 추석이 가까워졌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관입니다. 네, 어제 만기일 무난하게 보냈습니다. 2,000선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다음 주는 추석 연휴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2거래일 정도만 개장이 되게 될 텐데요. 지금부터 추석을 앞두고 어떠한 대응 전략 필요한지 현금화 전략 그대로 강조해 주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현금화 전략이 지속적이고요. 어제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의 기관들이 4조 7천억 선물을 하면서 어제 어마어마하게 코피를 흘리는 그런 국부가 유출되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돈을 잃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번에 주가 상승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그 6월 만기 때 그 푸가 이번에 이제 콜 그런 같은 맥락인데요.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 사이 선물 이제 거의 뭐 한 5천억도 안 걸다가 막판에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외국인이 크게 먹는 그런 모양이 보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개인들은 거의 다 깡통 찼고요. 기관들은 그 사이 여기서 몇 번 먹었죠. 앞쪽에서 몇 번 먹었는 걸 한목에 토하는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이제 선물도 이제 집중력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선물이 상승하면 주가가 뜨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금융시장에 주식이 주가 아니고 선물이 주다, 이렇게 했는데 선물의 동향을 꼭 보고 또 수익을 말하다가 이번 주부터 제가 선물 집중 교육을 해놨습니다. 꼭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주식은 제가 볼 때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오늘 여러분까지
저는 1960부터 이제 현금화에 주력하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은행 주가가 여러분 아다시피 신고가 갱신했어요. 신고가 갱신인데 저도 어제 깜놀했습니다. 깜놀했는데 그 중요치 않고 중요한 거는 고가주 저포주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은 계속 코피가 낳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가 여러분 아다시피 신고가 갱신했는데 코스닥이 그날부터 빠져가지고 여러분 보다시피 종합주가 지수로서 20포인트 20% 빠졌다. 그러면 코스피는 뜨고 코스닥은 빠졌다. 이거는 뭡니까? 양볼에 기대기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오른뺨을 맞고 왼팔을 내주는 가장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선하더라도 앞으로 돈 따고 선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스닥 만지지 말고 코스피를 만져라. 이렇게 보는데요. 특히 이번에 코스피의 상승이 여러분 보다시피 당연히 삼성전자지만 이 바닥에서 이구동성으로 뻐꾸기들이 나쁘다고 했던 건설주나 조선 자동차주들이 큰 수익을 냈다. 이 말은 뭐냐? 시중에 방송하고 반대로 하면 돈 번다. 그 대신 우리 굿모닝 대방 예감대로 해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장세에는 일단 쉬어가자. 근데 지금 또 거품 뭡니다. 제가 가장 이제 정신 이상자 많은 데가 이제 증권방송이라 생각하는데요. 1년 365일 매일 주식을 추천합니다. 1년 365일 돈을 우리가 한국은행입니까? 찍어내지도 않으면서 1년 365일 그 전문가들이 돈이 많으냐? 많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1년 365일 추천하는지 나는 그 사람들이 사이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한번 쉬어가자. 여러분 뛰면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만 이동평균 자체가 이제 주가가 계속 죽을 그런 모양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61일평이 워낙 강력하게 상승합니다. 61일 강력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61일평 가까이에서는 주식을 특히 21일평 가까이나 61일평 가까이 왔을 때는 분명히 주가를 상승을 저점을 매수해야 된다. 주가가 바로 지금 떨어질 그런 모양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떨어진 후에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OBV 지표가 과열지표 나오죠. 과열지표인데 이 과열지표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과열지표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 한 템포 쉬어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사무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은퇴해서 전업 투자하시는 분, 돈 안 되는 분, 그리고 자기가 애널리스트로서 조금 활동하고 싶은 분, 그런 분 있으면 제가 사무실을 무료로 공개할 용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 때 이제 폭풍주의보가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폭풍주의보 구간입니다. 폭풍주의보라는 것은 음과 양이 모여가지고 폭탄이 터지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 주간은 분명히 여러분께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주식이 7일 올랐습니다.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버틴다 해봐야 알다시피 65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주식 자체가 여러분 지금 단기 주식이 바닥에서 16일 오늘 포함하면 17일 뜹니다. 17일 뜨면 주식 자체가 조금 웃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가가 우리나라 주식이 9일 상승 이상 잘 없는데 이번에 17일 상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과하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 템포 쉬어가는 부분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물 평균 가격 보시고 깜놀하셨죠? 선물 평균 가격 246에서 250까지 올랐습니다. 250에서 265까지 올라가는 제가 캐쳐 뭘 했습니까? 선물 평균 가격에서 15 오를 것이다 하고 했는데 정확히 선물 평균 가격에서 15 오르는 그런 장세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침 그 주식 선물 그 시황하고 선물 시황을 잘 들으시면 보입니다. 왜? 헷갈리게 좀 해야 기관과 외국인들이 헷갈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헷갈리는 게 제가 헷갈리게 시황하니까 헷갈리는 사람이 기관과 외국인은 안 헷갈리고 우리 개인들만 헷갈려가지고 더 코피 터지는 그런 경향이라서 앞으로 직설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선물의 평균 가격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을 장중에 사전에 알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식 자체는 일단 한 템포 쉬어가는 게 확실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였죠. 여러분 삼성전자의 당망자가 뭐라 했습니까? 140만원 갈 것이다. 120만원 가까이 갔을 때 뭐라 했습니까? 스마트폰 어떻고 그 빤때기들 한번 보고 싶어요. 얼굴들.
역시 삼성전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없는 장고장 그 장고장을 이번 중추절에 조상님 상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를 꼭 사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최근 지난 2달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우리나라 전기전자 지수가 이격이 벌어지면 같이 움직일 것이다. 서서히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니까 여러분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나라는 전기전자가 여러분 시가총액이 30% 넘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 필요 없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0.61p 빠졌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증시 오늘 아침에 주춤주춤마다 종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쉬어가는 국면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우존스 지수 대단하죠. 나스닥 지수, S&P 지수, 반도체 지수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전고점에서 더 치고 올라갈 호재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량이 과감히 줄어라. 제가 여러분에게 1800 이하에서 단무지 정신을 발휘하여 공격적으로 매수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줄이십시오. 줄이고 현금화에 줄여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상계지수도 거의 다 왔습니다. 왔으니까 여러분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에 일단 저는 여러분 저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목표 1940 매도는 이번 주 내내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매도해가지고 매도하고 한 40-50% 떴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식은 꼭지에 팔면 2년제 썼고 저점에 사면 3년제 써가지고 합의 5년제 수 없습니다. 내가 꼭지에 팔 생각하지 말고 저점에 살 생각하십시오. 저점 마음고생을 저점에 사야 돼. 저점에는 온 동네 금은 토마인데 아우 방송 보고 사고 내 주식 조금 더 오르면 아이고 못 맞췄다 이렇게 하는 이상한 앨리스 같은 꺼벙한 모포에 떨어지는 점 같은 놈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뭐 잡고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현금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전고점에서 현금화 안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에 또 경험하셨죠? 뭐 경험했습니까? 열치 1등주다. 1등주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1등주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1등주 꼭 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절대 잡주 좀 만지지 마십시오. 잡주 한번 볼까요? 잡주들은 영원히 어떻게 잡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종합주가 지수가 신고가 갱신하는 이 마당에 주가가 계속 빠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등 주식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꼭 코스닥도 사고 싶으면 코스닥도 상위 20개 종목 중에 낙폭과대 우량주를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장을 자세히 보실 것 같으면 철저한 1등장 주세입니다. 여러분 1등장 나는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5주 사십시오. 삼성전자도 상한가 15%인데 왜 잡주 많습니까? 가방 많다고 돈 많습니까? 얼굴 잘생겼다고 시집 잘 갑니까? 우리 집사람 얼굴 못생겨도 내 곁에 시집 잘 해가지고 와가지고 외제차 타고 잘 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모든 것은 1등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절대 2등 주식 3등 주식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낙폭과대주 특히 실적비 저평가주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종합주가지수 꼭지와 주가의 꼭지는 거의 다 꼭지 같은 꼭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그룹주 삼성현대 LG CJ SK 이 대그룹주 중에 여러분 우량주 낙폭과 아래 우량주를 사면 분명히 떼돈 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내 곁에 들어오는 정보는요. 내 귀에 들어올 때 이미 그 정보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잡주하지 마시고 1등주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내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은 턱하니 쉬고 우산 쓰고 뒷동산 가서 맑은 가을 공기 마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나타날 자리다. 지금은 현금화에 주력하면서 한 템포 쉬어가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주말을 앞둔 선물인가요? 두 종목 추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일 모레 추석이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당황하실 것 같아요. 이거 주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대중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두 종목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제일기획입니다. 광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3년 1월달 설립됐으며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주력 광고주들입니다. 계열사 및 광고주의 희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서울 본사를 비롯하여 미국과 유럽, 신흥시장에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영업 상황과 재무 여건 등이 안정적이고 하반기와 내년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 영업 환경과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와 결부되어 광고주 여건이 긍정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은 계속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3,600%로 우량적인 회사입니다. 매수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근처인 25,200원 위아래에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약 10%인 28,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4,000원입니다. 현재 보시면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몇 달간 거래량 들어오고요. 심리도 및 신용빌도 양호합니다. 그래서 추석이니까 많이 하지 마시고 소량씩만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줄 종목 첫 번째로 제일기획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GKL인데요. 추석에 맞는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GKL은 경기소비재, 호텔 및 레저사업 관련주입니다. 한국관광공사 51%, 국민연금공단이 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관광 숙박업, 카지노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서울 강남의 힐튼 호텔, 부산 롯데호텔 등 카지노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본 단체 관광 증가와 중국인의 해외여행 증가 수요 및 엔터테인먼트 요구 확대로 마케팅 효과에 힘입어 입장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962%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한 두 달간 거래량 계속 증가 중이고요. 심리도 및 신용빌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인 34,550원 사이에서 아래 위로 차분히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38,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2,000원입니다. 네. 오늘부터 사실상 추석 연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고향을 가시는 분, 여행을 떠나신 분, 또는 그 일이 많아서 근무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하고 풍성한 아름다운 추석 연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주식은 주식이고 추석은 추석이니 아무쪼록 그 주식에 대한 마음 비우시고요.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내일 있을 저희 강연에는 지하철 5호선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에서 방해로 오시면 한성병원 건물 3층에 있는 좋은투자에서 합니다.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두 번 합니다. 그리고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바람도 쏠 겸 오후 4시쯤 한강공원에 있는 선유도에 제가 산책을 갑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하실 분들은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일기획과 GKL 두 종목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장 출발을 25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미리 점검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미국 증시가 3대 주수 모두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발표된 경제 지표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일단 큰 금에서 세 가지 경제 지표 발표가 되죠. 첫 번째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발표됐고, 두 번째 재정 적자 규모에 대한 예상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수입 물가가 하락됐다라는 매우 긍정적인 그런 지표들 나온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시장이 발표된 경제 지표 다소가는 긍정적으로 나왔지만은 일단은 실이
코리아발 전반적인 조금 좀 우려감 그리고 QE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강화가 되면서 시장 약보합권 마감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표된 경제 지표 한 가지 좀 짚어보면요. 먼저 신규 실업 청구 건수입니다. 그 발표된 숫자 29만 2천 건 발표가 됐죠. 시장 전망치는 약 한 33만 건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부분 10% 이상 하락을 4만 건에 가까운 전망치 대비해서 하락 나타났다는 매우 고무적인 그런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시장 내 좀 노이즈는 좀 나왔었죠. 두 개 주에서 컴퓨터 관련 오류 이런 부분이 생겨서 실질적인 수치보다 다소간 좀 적게 집계된 것이 아니냐라는 오류가 나왔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그래도 긍정적인 수치 나왔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재정 적자 규모가 이제 그 1조 원을 하회했다라는 부분, 연간 작년과 대비해서 이제 미국의 재정 실질적인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차기년도 9월 30일까지를 회계연도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 회계연도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일단 1조 원 이하로 축소될 것이다라는 것, 이 부분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빅 가버먼트 시절에서 이제 그 스몰 가버먼트로 줄어들고 정부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와는 조금 많이 시퀄스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축소됐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소비 증가가 이 부분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GDP의 규모에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수입 물가 부분의 하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수입 물가의 하락 부분은 아무래도 그 환율과 밀접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신흥국 최근에 이제 인도라든지 최근 그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약세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 가격을 하락, 달러 기준으로 해서 하락을 시키면서 미국의 수입 물가가 하락됐다라는 것,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생각을 해보면요, 수입 물가가 하락됐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구매력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이 부분 소비의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큰 그림에서 본다면 어제 발표된 미국의 세 가지 지표, 시장 내 매우 긍정적인 지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상대적 영향을 최근 들어서 많이 미치고 있는 유로존 같은 경우는 다소간 좀 실망스러운 지표가 나왔습니다. 많은 그 유로존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그 실업률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나왔는데요. 문제는 실업률, 일단 경기 선행 지표가 아닌 경기 후행 지표다라는 것. 지금 현재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유로존에 주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결국은 경기 후행인 실업률보다는요, 그 경기 심리 지수라는 어떤 그 경기 선행 지표에 조금은 더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그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라는 것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오늘 최근 이제 그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조선업종이랄지 기계업종, 유로존에 그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상당 기간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 다소간의 기간 조정에 대한 빌미를 줄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은 좀 염두하시고 대응하시면 큰 그림 오늘 시장 무리가 없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미국에서 발표됐던 경제지표 그 결과는 굉장히 좋았지만 유로존에서 발표됐던 경제지표 오늘 조정에 좀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일단 어제까지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동시만길 프로그램 통해 매수 물량이 1조 원 넘게 유입이 됐었고, 또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15거래째 유지되면서 2차전선 유지했는데요. 이제 다음 주는 FOMC를 앞둔 상황이고요. 그 기간 동안 추석 연휴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시장 흐름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에서 FOMC 회의,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다소간 그 약보합의 빌미를 제공했던 부분이 양적 완화 축소다라는 그런 이슈 다시금 재부가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우 오히려 그 추석 연휴 기간, 그 기간 중에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린다라는 것, 이 해석이 지금 여러 가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완충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우리 시장 추석 기간 수목금 해서 이제 그 시장이 열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공교롭게도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리고요. 미국 이번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될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시장 다소간
다소간의 그 시장의 어떤 그 휴장으로 인해서 완충작용을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시장의 분위기는 반전될 가능성이 있고 그 반전과 동시에 우리 시장이 재개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 주 월요일이겠죠. 그런 상황들로 본다면 오히려 추석 연휴가 이번 미국 FOMC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비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오히려 연휴가 고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것 뭐니 해도 외국인의 수급을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5일 거래일 15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8월 23일 이후 계속 순매수입니다. 그 누적 순매수 규모 생각을 해보면 한 5.5조 원 이상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 연초부터 물론 이제 그 연초부터 이제 뱅가드 이슈도 있었고 연초 외국인의 매도 국면 계속 지속된 바가 우리 시장과 글로벌 시장과의 디커플링을 만들어냈던 그런 주요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수세 그 어느 때도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순매도 연간 순매도 규모는 약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한 6조 원 정도 샀으니까 한 3, 4조 원 정도 아직도 수급의 공백이 비어 있다라는 것. 이제는요, 이제 1단계의 외국인 순매수 이제 지났다. 그러면 2,000포인트를 넘는 과정 중에서는 이제는 2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어떤 국면이 분명히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이번 2,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다소간의 조정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조정을 지수의 조정이 아닌 기간의 조정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기간의 조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곡점은 분명히 미국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가 결국 그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2단계 과연 어떻게 보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2단계 때는 아무래도 1단계 때 지금까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 양상을 보였다 싶으면 그리고 시총 대형주와 업종 대표주로 집중 양상을 보였다 싶으면 이제는 확산의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2,000포인트를 돌파한 지금 현재 상황. 이제는 외국인의 매수 대상은 분명히 2등주, 같은 경기 민감 업종 중 업종 내 1등주가 아닌 2등주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 배경 이렇습니다. 1등주 이제 어느 정도 그 수급 상황에서 본다면 살 만큼 샀다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이제는 옆에 있는 세컨 티어 종목으로 확산될 가능성 있음을 좀 생각을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당분간 기간 조정이 예상된다. 그 변곡은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고요. 외국인들의 수급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2등주 쪽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금요일장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일단 코스피 코스닥은 다소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996 그리고 코스닥은 530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